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모델 기반 사용자 감정인식 그래픽 스튜디오를 개발 중에 있는 롯데이노베이트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팀 젠 AI 스튜디오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간 보고를 맡은 김승근입니다. 현재 저희는 7가지의 마일스톤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구현을 위한 준비까지 현재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진행 상황은 우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표, 그리고 저희가 증명했던 문제 지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했던 사항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계획과 예상적인 이제 결과물 샘플, 그리고 개발 역할 배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프롬프트에서 감정을 추출하고 그래픽을 생성해서 감정 아카이브를 생성하고, 그리고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용자가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공유 전시 SNS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지점은, 먼저 최근에 SNS나 전시들의 흐름을 봤을 때 본인의 솔직한 모습과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의 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 전시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전시나 SNS의 흐름은 물론 이전에도 MZ세대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지점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타겟층과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감정과 일상 공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체험형 전시 랜덤 다이버시티를 방문한 관람객들과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이 전시는 감정과 기억을 약병 형태로 표현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관람객들은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이러한 경험이 다른 전시와 차별화된 만족감을 준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전시 공간의 실험실 같은 분위기, 그리고 알록달록한 약병의 어떤 시각적인 매력들이 사용자들의 공유 욕구를 자극했고, 관람객들은 무엇보다 이런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SNS에 되게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폐쇄형 SNS인 로켓 위젯입니다. 이 사용자의 인터뷰에서는 우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폐쇄형 SNS라는 플랫폼이 소수의 친구들과 사적인 사진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용자들은 편집이 불가능한 특성이 되게 자연스러운 순간을 담아내기 좋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기존 SNS는 아무래도 안 친한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타인에게도 공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고 사적인 일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고, 특별함을 전시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이 컸는데, 이 로켓에서는 꾸밈 없이 일상적인 순간과 원하는 내용들을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특별하다는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나만의 솔직한 모습을 편하게 드러내고, 동시에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좀 설문조사를 돌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SNS가 감정을 공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역시 조심스럽게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개인의 정체성과 욕구를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핵심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설문 결과를 봤을 때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패턴이 부재했다라는 게 데이터 분석의 좀 핵심인데요. 이 감정을 SNS에 공유하는 빈도, 그리고 그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이 제곱 검정을 하면서 변수 독립성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이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외적인 변수가 많이 적용한다라는 것도 이제 확장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SNS의 그런 기존 시스템보다도 이 심리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외적인 요소들, 뭐 성격, 사회적 맥락, 감정의 유형 등 이런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헌적인 자료들을 좀 더 조사하면서 이 사적인 것을 공유하는 심리를 좀 더 확인을 했고, 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함을 억압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한국에는 특히 만연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은 현재 나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창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그리고 폐쇄형 커뮤니티입니다.
이는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연한 사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부담 없이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한다라는 문제 지점으로부터 저희가 찝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결과적으로 AI는 무엇보다 이 감정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결과까지 다 가지각색으로 개인화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도 최근에 멀티모달 AI들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그리고 솔직한 마음들을 누군가가 알아봐주길 원하는데, 그 알아봐주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담 없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서 이런 시각화된 결과물들을 친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매일매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 동시에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두 가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연구 감정 모델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3차원 감정 모델에 대한 연구를 찾아봤는데,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한 감정 사전으로 이제 단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단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흥분된 상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통제력이나 권위감을 주는지, 각각 이 세 가지의 기준축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그런 모델의 데이터로 사용할 만한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감정 모델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러셀의 감정 모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감정 모델과 동일한 기준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축을 바탕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들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새로 어떠한 여기에서 연결을 지을 만한 결과물로 매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의 데이터셋으로 유효하겠구나라는 좋은 연구 사례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기준을 찾았는데, 이제 이를 결국 활용할 만한 AI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버트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버트 모델을 사용하려면 우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훈련용 이미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훈련을 시킬 건데, 여기서 텍스트 요약 버트 모델, 그리고 한국어 영어 번역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기 생성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여기서 저희 좀 더 추상화된 느낌이 잘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파인 튜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결과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감정 분류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해서 이제 감정 추출 성능을 좀 더 향상을 시켰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전용 버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7가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 저희는 감정을 클래스 0부터 6까지 각각 7단계로 매핑을 해서 모델 입력에 적합하게끔 변환을 해봤고요. 이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제 긴 텍스트인데, 이런 경우에는 감정 추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일기 형식으로 되게 길게 텍스트를 입력했다고 쳐면 얘를 요약을 하는데, 여기서 감정 추출 모델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뽑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된 텍스트에서 어떤 좀 중립이라는 감정이 뽑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출된 감정 기반으로 해서 정형화된 텍스트를 추가 생성해서 이제 더 구체적이고 추상화된 이미지를 생성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저희가 원하는 어떤 추상화된 이미지나 감정 표현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파인 튜닝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섬세하게 분류하고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도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만약 파인 튜닝한 후에도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모델에서 인베딩 과정이나 어떤 손실함수 구조를 수정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추상화 이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와 LLM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한 방식은 효과적인 감정 추출을 위해서 기존의 상용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방법이 어떤 식으로 감정 추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어떤 의미와 문맥을 벡터로 변환해서 인베딩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GPU가 필요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출했던 과정에서의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시문이 있다고 하면은 LLM을 활용해서 GPT-4 같은 상용 모델을 통해서 러셀의 감정 모델 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문맥을 학습시킴으로써 주요 감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후회와 미안함, 무거운 마음, 망설임 같이 감정을 뽑아내고요. 감정이 현재 전반적으로 슬픔과 불안에 가까운 그런 부정적인 상태를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리 모델까지 활용을 해서 이미지 생성 조건의 감정이었던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온 격함의 정도, 그리고 RGB 같은 그런 색상, 명도, 채도값 등을 고려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여기 예시 이미지로 보시다시피 뭐 기쁨, 슬픔, 후회, 불안 각각 이런 식으로 잘 생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라마, 이제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 3를 활용해서 여기에 검색 증강 기술을 좀 더 부과함으로써 외부 데이터 리소스를 끌어올 예정이고요. 이 라마 3 모델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일종의 시스템 지침 내에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을 부여해서 감정 처방전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출력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 구현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그대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개발하는 상황에 맞춰서 혼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들을 좀 더 추가를 하면서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와 같이 이런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쇄형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단순 공유가 아니라 폐쇄형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사용자가 좀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면 말씀드렸던 감정 아카이브, 가까운 사람들끼리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폐쇄형 SNS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먼저 웹 화면 그리고 SNS 스토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결을 할 거다라는 예상 결과물이고요. 저희 추후 계획으로는 솔루션 구현을 한 후에 이제 프로토타입 데모까지 만들어서 테스터 모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효과성을 좀 더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루션에 필요한 이제 좀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만의 데이터 감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범주와 기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미지 처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지정한 해당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잘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제 최적화된 기술 방식을 그런 식으로 찾아낼 거다,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자들이 좀 더 재밌고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커뮤니티 형식을 좀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젠 AI 스튜디오는 단순히 이미지를 공유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앞으로 솔루션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 모델 기반 사용자 감정 인식 그래픽 스튜디오 중간 보고를 맡았던 김승근이었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